오늘의 두 번째 책. 이 두 번째 책도 역시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쉽게 추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당시에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과 더불어서 오지게 깠던 많이 깠던 작품입니다. 아까 살짝 작가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본 작가고 너무나 다작을 하는 걸로 유명해서 이미 이 정도면은 이미 작가 이름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다작을 많이. 거의 어느 수준이냐. 읽고 나면 신간이 나와 있어. 맞아요. 오늘의 실망스러웠던 작품. 두 번째 작품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는 아니고요. 바로 이 작품.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이라는 작품입니다. 맨날 나와요. 맨날. 진짜 거짓말 아니고 뒤돌아서면 신간 나와요. 리커버판으로도 나오고 신간도 나오고 번역도 새로 되고 옛날 것들 뭐 다시 나오고 하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3개월에 한 권씩 나온 것 같아. 2개월에. 근데 제가 밑줄 쳤을 거예요. 밑줄 쳐가지고 팔지도 못해요. 또 아니 안 팔았으니까 이렇게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이득인 부분이죠. 이 정도는 뽑아내야지. 여러분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사실 재밌는 작품 많죠. 뭐 용의자 X의 헌신부터 시작해서 유명하고 영화도 워낙 많이 되고 재미있는 작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히가시노 게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뭐 나미야 자파잠의 기적도 너무나 유명하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용의자 X의 헌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도 정말 유명한 게 많죠. 히가시노 게이고는 사실 어떤 재미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보장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마력의 태동을 읽으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마찬가지로 기욤미소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읽고 아주 거의 한 10년 만에 읽어본 책인데 역시 이 작품을 읽고 앞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굳이 꼭 읽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그 이후에 한 권 더 읽긴 했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이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히가시노 30주년 작품, 히가시노 게이고 데뷔 30주년 작품인가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프리퀄, 그러니까 이전작이에요. 이전 설정작. 먼저 나온 건 라플라스의 마녀가 먼저 나왔는데 마력의 태동은 이 라플라스의 마녀의 프리퀄 격으로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요건 스포일 것도 없어. 심지어 이 작품은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보시면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장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가 약간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오늘도 이 그림판, 킹림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력의 태동의 첫 번째 이야기의 어떤 구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 나유타라는 침술사예요. 침 놓는 사람, 침구사? 이 나유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은 마도카라는 주인공인데 걔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유타는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이 침을 놓으러 다닙니다. 뭔가 근육의 어떤 촉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운동선수 중에 한 명이 이 스스이라는 스키점프,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 상당히 힘드네요 여러분. 이 스키점프 선수예요. 이 스스이는 나이가 많아. 사실상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에 가까워요. 그런데 좀처럼 폼이 올라오지 않는 거야.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야. 이 사카에는 누구냐면은 이 스스이의 자세를 잡아주는 전문 교수 같은 느낌? 약간의 조언을 해주는 교수예요. 교수. 그래서 이 셋이 모여요. 이 셋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스스이의 자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세가 지금 어디가 삐뚤어졌고 균형이 어디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유토는 이제 침을 놔주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셋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도카라는 여고생이 갑자기 이 자리에 딱 껴요. 연구실로 들어와. 지금 얘네가 대화를 하고 있는 마도카가 딱 들어오더니 뭐 어떤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사카야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잠깐 거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자세가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무릎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도카가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기 자세가 흐트러져 있네. 오른쪽이 조금 더 무너졌잖아요. 밸런스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셋은 다 놀래요. 여고생이 그걸 어떻게 알지? 자세가 무너진 그 미세한 정도를 어떻게 아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마도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 마도카의 능력은 뭐냐면은 모든 유체역학, 유체역학을 모두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가 있어. 유체역학이라면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눈으로 보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기를 딱 보면은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마도카는 예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이라고 생각해. 자기 눈엔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흐르니까 이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몇 시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세기의 바람이 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안 믿어. 나머지 셋은 처음에 안 믿어요. 무슨 뻥이 너무 심하네 라고 하는데 이 마도카가 보여주는 게 조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하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어. 그걸 듣고 점점 한번 이 마도카의 어떤 말을 믿어볼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마도카가 스스이에게 조언을 합니다. 스스이 제가 뛰라고 할 때 뛰셔야 되고 그 전까지 절대 뛰시면 안 돼요. 코치 말 듣지 마시고요. 제가 밑에서 신호를 할 테니까 제가 뛰라고 하시면 뛰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마도카가 스스이에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셋은 다 반신반의하지만 이 스스이는 사실은 이미 1차 시기를 좀 어떻게 해놓은 터라서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마도카의 말을 믿기로 해요. 마도카의 말대로 뛰니까 성적이 잘 나왔어. 그래서 뭐야 얘 하고 나유타도 그렇고 이 세 명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시차 그 다음 이제 차수가 되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뛸 때에도 이 마도카의 말을 믿고 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메달을 땁니다. 절대 메달을 딸 수 없을 것 같았던 노장의 스키점프 선수가 이 마도카의 말을 들어서 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면서 이후의 이야기는 이 나유타와 마도카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도카와 나유타는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왜 단 한 편의 첫 번째 장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나머지 2, 3, 4, 5장 있죠. 이야기의 흐름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음 장 이야기는 이번에는 야구 선수가 등장하거든요. 야구 선수. 글씨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번 야구 선수가 등장을 해요. 다음 장 이야기는 포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투수가 등장해요. 그리고 포수의 후배가 등장해. 그래서 이 투수가 너클볼을 던지는데 이 포수가 자기의 후배에게 이 너클볼을 받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후배 포수가 이 너클볼을 못 받는 거야.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그 상황이야. 이게 스스이와 사카야의 자리를 이 포수와 포수의 후배 정도로 이렇게 대치하면 돼요. 그럼 나유타가 또 침을 놔주고 막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도카가 찾아와. 그러더니 옆에서 딱 봐. 저거 저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믿어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나도 받으니까 어쨌든 마도카가 와서 그 유체역학을 읽어내는 힘을 보여주고 이 포수 후배 포수에게 용기를 심어줘. 그래서 결국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후배 포수는 너클볼을 잡게 돼요. 아까랑 이야기 구조가 똑같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인물들이 이러고 있어. 그럼 마도카가 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믿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되네?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자신감을 찾았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너 덕분에 메달을 딸 수 있었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 훈훈하게 끝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 이야기도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미 한 편 다 보신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구조가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고 마도카가 등장해서 문제를 보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그 해결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돼서 훈훈하게 끝난다. 이게 5편에 걸쳐서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걸로 리뷰를 올렸을 때 물론 5번째 이야기는 꼭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조금 공감하긴 합니다. 5번째 이야기는 약간 이후에 라플라스의 마녀 이제 그 작품으로 이어지는 어떤 토대를 제공하면서 약간의 다른 실마리를 주긴 하지만 전체적인 골자는 저는 여전히 똑같다고 봐요. 전체적인 골자는 똑같은데 그 끝에 가서 약간의 뭘 하나만 더 던진다 정도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제가 안 좋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스토리 구조가 똑같은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사실 제가 첫 번째 그 챕터를 읽고 두 번째 챕터를 읽다가 뭐야 왜 똑같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세 번째 작품을 읽는데 갑자기 불안한 거야. 마음이 설마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세 번째 작품을 읽는데 문제 상황이 딱 눈에 포착이 되자마자
설마 여기에서도 마도카가 와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끝나고 그런 거일까? 한데 그대로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는 이미 두 번째 챕터 읽고 나서부터는 거의 그냥 어차피 얘가 와서 해결하고 끝나겠지. 모든 게 예상이 가는 거야.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3, 4, 5 다. 그럼에도 읽었는데 전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어떤 다른 의미로. 진짜 정말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게 어떤 프리퀄로서 라플라스의 마녀를 읽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라플라스의 마녀를 읽으신 분들에게 조금 어떤 친숙한 전작의 그러니까 작품의 주인공들의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단행본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부록 아니잖아요. 단행본으로 나온 거잖아요. 전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그 단행본만의 매력이 있어야 되고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품은 그 단행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제가 느끼기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한 어떤 플롯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의 근거 삼아서 저는 이 마력의 태동이라는 작품은 진짜 삼류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글 자체를 상당히 재미있게 쓰고 어떤 잘 읽히게 쓰는 거는 여전해요. 히가시노 게이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긴 한데 똑같은 플롯의 이야기를 5개나 반복해가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쓴다는 거는 전 진짜 이 부분은 히가시노 게이고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냈다는 거는, 그리고 출판사도 이러한 작품을 내는 걸 허락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 이게 아마추어인 제 눈에도 형편없을 정도인데 이게 단행본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이거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거의 한 3, 4개월 동안. 각종 인터넷 서점에 1위는 아니어도 항상 한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한 3개월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베스트셀러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히가시노 게이고란 이름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겨우 이런 작품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이 작품 읽고 예스24나 알라딘이나 그 별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솔직히 5점 주신 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와, 전 진짜 1점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1점? 그래, 1점까지는 줄 수 있다. 1점? 1.5점? 2점도 아까운 것 같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표지도 사실 이쁘고 디자인도 되게 반짝거리는 게 되게 이쁜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작품이고,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인터넷 연재만 하지 차라리. 그냥 혹은 이제 옴니버스 중에 한두 편만 공개를 하지. 그 5편을 똑같은 플롯으로 갈 필요가 있었나 싶었던 작품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그때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읽어보신 분들 여러 분 봤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씨의 밤이 낫냐 마력의 태동이 낫냐? 아, 박빙이다. 너무 박빙인데? 야,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저는 조건이 있는데 마력의 태동에서 딱 한 편만 읽을 거면은 마지막 챕터라든지 첫 번째 챕터라든지 마지막 챕터만 딱 한 챕터만 읽는다라고 하면 마력의 태동이 나은 것 같고요. 전체를 다 읽어야 한다면 아가씨와 밤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가씨와 밤은 어쨌든 막장이긴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니까 끝까지 읽고 나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야기라서 끝까지 읽으면은 뭔가 진행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마력의 태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야기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느낌이라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한 챕터만 읽을 거면 마력의 태동이 낫고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면 아가씨와 밤이 차라리 낫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완전 50보 100보거든요. 도찐개찐이거든요. 두 작품을 굳이 저는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너무 킬링타임용이 필요하다. 킬링타임용이 완전 필요하다. 그러면은 킬링타임용으로 좋은 다른 소설을 읽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혹평하는 작품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하다 해서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중고로 사서 읽어보시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세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머니, 여러분의 소중한 재화, 돈 아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욤미소와 아가씨와 밤, 기욤미소의 아가씨와 밤, 히가시노 게이고의 마력의 태동 두 작가다 국내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출판사에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출판사들이 저에게 일을 줄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오늘 어떠신가요? 지금 2권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가씨와 밤과 이 마력의 태동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좀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중에서 읽어본 작품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사실 재밌나요? 역시 까는 이야기를 하고 역시 까는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약간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재밌을 수밖에 없군요. 근데 저도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보다 감정이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울분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실소가 터지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죠. 마지막 작품,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완입니다. 이 작가는 다른 작품이 유명하지가 않아요. 요 작품만 유명했어요. 근데 요 작품 국내에 꽤 베스트셀러였어요.